자, 학습지 13쪽 세포내 정보의 흐름. 교과서는 162쪽에서 167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 앞에 형질과 유전자에 대한 개념 정리는 했으니까 선생님 여기도 써놨습니다. 특성, 특정 부분, 한, 여러, 유전자, 단백질. 안 쓴 사람들은 빈칸 채워 넣고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이렇게 DNA가 그려져 있는데 DNA 이중나선 두 가닥 그려져 있죠? DNA 한 분자의 DNA 위에는 유전자가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이렇게 유전자가 여러 개 존재하고요. 유전자 A로부터는 단백질 A가 만들어질 수 있고 유전자 B로부터는 단백질 B가 만들어지고 유전자 C로부터는 단백질 C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단백질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그 이유는 각각의 유전자 A, B, C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DNA는 이 빨간 게 단백질이거든요. DNA랑 이 DNA 이중나선이랑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더 응축 되면은 이 염색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염색체 형태로 존재해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만들어진 단백질 A, B, C 그 외에도 무수히 많겠죠. 이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형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눈동자의 색깔이 파랗고 어떤 사람은 검고 어떤 사람은 보조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조개가 없고 이러한 각자 사람들의 개인 고유의 그 형질들에 관여하는 거죠. 형질들의 발현에 밑으로 넘어가서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실어놨어요. 자, DNA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DNA 한 분자에 이쯤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가 있어요.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멜라닌이 뭘까? 멜라닌. 이 멜라닌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 있는 색소 단백질이에요. 색소 단백질. 색소 단백질인데, 이 멜라닌이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좀 더 까맣고, 멜라닌이 좀 적은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멜라닌 단백질이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이런 색깔들을 결정하는데, 아무튼 이 DNA 위에 있는 유전자 이름은 뭐다?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다.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졌어요. 이 노란색. 화이팅 하고 있는 이 노란색. 멜라닌 합성 효소예요. 이 멜라닌 합성 효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멜라닌을 합성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멜라닌을 합성하는 거고요. 합성된 멜라닌에 의해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이 띠게끔 하는 거예요. 뭐야? 멜라닌 합성 요소도 하는 것도 나오고 멜라닌이라는 것도 나오고 뭔 말이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멜라닌 합성 효소도 단백질이고 멜라닌도 단백질인데 둘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고요. 멜라닌 합성 효소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인 거고요. 멜라닌 단백질은 피부 색깔이 좀 더 검게, 까맣게 나타나게끔 하는 효소가 효소가 아니고 피부 색깔을 좀 더 까맣게 나타내는 단백질이 멜라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써보면 뭐 이렇게 DNA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지? 아무튼 이거 DNA예요. DNA 위에 이쪽 부분에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해? 다시 그릴까? 다시 DNA가 있고요. 여기도 DNA가 있어요. DNA가 있고 이 부분에 뭐가 있다고 할까?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어요.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촉매하느냐? 이 멜라닌 합성 효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물질로부터 재료들이 있겠죠. 어떤 물질로부터 뭐를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은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역시 단백질이고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된다. 이 멜라닌도 단백질이에요. 이 멜라닌 단백질에 의해서 사슴의 털색 형질은 갈색으로 나타난다. 갈색으로 이 털색이라는 형질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 이거를 형질 발현이라고 합니다. 형질이 발현된다.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형질 발현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OX 문제를 풀어볼까요? 잠깐 멈췄다가 풀고서 다시 재생 버튼 누르기. 자, 다 풀었으면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5. 한 분자의 DNA는 한 개의 유전자만 들어있다. 아닙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맞죠? 어떤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맞습니다. 4번,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다. 맞죠? 어떤 유전자가 가지고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이 단백질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멜라닌 색소 단백질이 많으면 까맣게, 피부가 까맣게, 멜라닌 색소 단백질이 적으면 피부가 하얗게 이렇게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자, 학습지 14쪽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학습지 빈칸을 채울 건데 학습지 빈칸을 채우기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칠판에 판서하면서 수업 진행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반은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반들도 있고 또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서 종이 한 장 꺼내서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빈칸 빠르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필기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줄노트 같은 걸 하나 꺼냈습니다. 다시 필기하기 귀찮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필기한다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위에 있는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요, 그냥 유전자로부터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1년의 과정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뭐냐? 생명 중심 원리는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고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 이게 생명 중심 원리이고요.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RNA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해요. 자, 이 전사와 번역의 과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사와 번역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냐? 장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장소. 선생님이 세포 하나를 그려볼게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은 뭐다? 세포막이다.
세포 안에는 DNA를 저장하고 있는 핵이 있는데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은 핵막입니다. 핵막. 핵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DNA가 저장되어 있다. DNA는 몇 가닥이다? 두 가닥이다. 이 두 가닥인 DNA로부터 전사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전사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지금 DNA는 핵 안에 있어요. 핵 안에 있기 때문에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거라 전사 과정은 이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핵 안에서 이 RNA를 만드는 전사 과정이 일어나고요. RNA는 몇 가닥이다? 한 가닥이다. 여기다가는 핵 안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한 가닥의 RNA는 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핵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온 이 부위는 뭐라고 할까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있고 핵이 있잖아요. 세포가 있고 핵이 있는데 세포의 핵 바깥쪽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RNA 한 가닥은 세포질로 빠져나온 거죠. 이 세포질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액포, 엽록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소포체에 점점점점 달라붙어 있던 세포 소기관, 리보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질에 존재하는 이런 리보솜이 여기 RNA에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러니까 이 RNA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러니까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번역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의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이 각각의 과정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몇 종류다? 4종류다. 뭐뭐 있다? A, T, G, 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개 종류다. 이 DNA 염기들은 2개씩 쌍을 이루는데 어떻게 쌍을 이루느냐?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쌍을 이루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쌍을 짓습니다. 짝을 지어요. 자,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몇 종류? 이거 역시 4종류입니다. 4종류인데 A, 아데닌, 타이민 있어요? 없어요? 타이민 없이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유라실. 그 다음에 G, 구아닌, 사이토신은 DNA 염기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기이죠. 자, 이 RNA의 염기는 DNA의 염기와 짝을 짓는데 DNA, RNA, 염기, 쌍이라고 정리해 볼까요? DNA 염기 뭐뭐 있다? A, 이거 쓰면 되죠? T, G, C 이렇게 4가지 있고요. 아데닌과 짝을 짓는 염기. DNA 같은 경우는 아데닌은 타이민이랑 짝을 지었어요. 그런데 RNA는 타이민이 있어요, 없어요? 타이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실하고 짝을 짓고요. 타이민은 아데닌이랑 짝 짓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구아닌이랑 짝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몇 가닥이다? 두 가닥이다. 이게 뭐다? DNA다. DNA 쭉 더 이어지겠죠. 이어지는데 이만큼만 그린 거고 염기를 6개만 그려볼게요. 자, 이쪽 한쪽의 염기 서열을 C, A, A, G, T, C 더 있겠죠. 쭉 있을 텐데 이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DNA 이 두 가닥은 이 염기가 서로 상부적이다 라고 했어요. 상부적. C는 뭐랑 짝을 짓죠? G랑. A는 T랑. A는 T랑. G는 C랑. T는 A랑. C는 G랑. 이렇게 짝을 지어요. 이 DNA로부터 한 가닥인 RNA를 전사하는데 전사. 이 DNA 두 가닥 중에서 왼쪽 가닥을 전사에 이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가닥을 전사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 왼쪽 가닥을 전사에 이용해 볼게요. 이 왼쪽 가닥이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DNA예요. DNA C, A, A, G, T, C 쭉 이어지겠죠. 여기 위에 필기했을 때 여기 RNA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DNA 가닥인 거고 이거랑 상부적인 RNA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RNA 가닥은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RNA는 이렇게 한 가닥이죠. 어떻게 RNA 가닥이 만들어지느냐. 자, DNA의 염기와 상부적인 RNA 염기 짝 이걸 보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C는 뭐랑 쌍을 이루죠? G. A는 원래 DNA 같은 경우는 타이민이랑 짝짓는데 RNA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죠. U. 여기도 U. 여기는 C. 여기는 A. 여기는 G. 이렇게 쭉 전사되겠죠? 이렇게 전사되면 이 DNA 가닥과 이 RNA 가닥은 서로 상부적인 관계인 거죠. 이 새로 합성된 RNA 가닥과 전사에 이용되지 않았던 이 오른쪽 가닥은 서로 상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네 둘은 서로 상부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전사에 이용된 가닥과 이 RNA 가닥은 상부적이겠지만 전사에 이용되지 않은 이 오른쪽 가닥과 새로 합성된 RNA 가닥은 상부적이지 않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합성된 RNA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 자, 이 번역의 과정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하나의 아미노산은 RNA 염기 3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여러 개 중합되어 있는 중합체라고 했어요. 다시 RNA 염기 서열 3개가 몇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이 GUU가 결정하는 아미노산. 자리가 좀 모자라네. GUU가 결정하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을 아미노산 1이라고 해봅시다. 아미노산 1. 그 다음에 이 CAG가 결정하는 아미노산을 아미노산 2라고 해볼게요.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되면 뭐가 형성되는 거다?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다. 자,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이 염기서열 3개를 RNA 위에 있다면 이거를 코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 RNA 염기서열 3개 이걸 또 뭐라고 하겠어요? 코돈이라고 불러요. 이 아미노산 1개를 결정하는 RNA 위에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부른다면 아미노산 1개를 결정하는 DNA의 염기서열 이 3개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GTC도 3염기 조합인 거죠. 그렇죠? RNA 위에 있다면 코돈, DNA 위에 있다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얘는 단백질. 그쵸? 그래서 생명중심 원리에 대해서 쭉 그려봤고요. 또 뭐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자, 아까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염기는 몇 개다? 3개다. 그쵸? 3개다. 3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이게 만약에 RNA라면 얘네는 뭐다? 코돈이다. 자, 코돈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어요.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몇 종류예요? 4종류죠. 어떻게 4종류야? A, U, G, C 이렇게 4종류예요. 자, 그럼 이 코돈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는 몇 가지? 총 몇 가지? A, U, G, C 4가지죠.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도 몇 가지? 4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염기도 A, U, G, C 4가지죠. 그럼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코돈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4가지, 4가지, 4가지가 이 3개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4, 4, 16, 16 곱하기 4는 64. 총 코돈의 종류는 6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가지다? 20가지다. 코돈은 64가지가 있고요. 이 64가지의 코돈에 20가지 아미노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코돈이 3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3자리가 아니고 2자리다라고 해봅시다. 2자리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자리에는 염기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A, U, G, C 4개 들어올 수 있죠. 두 번째 자리에도 4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총 몇 가지의 코돈이 만들어지는 거야? 총 4, 4, 16, 16가지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이 16가지의 코돈이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 16가지의 코돈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다 담을 수 있나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돈은 이렇게 3자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다시 한번 질문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학습지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자, 유전 정보의 저장.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위에 있는 3개의 염기,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DNA 위에 있는 3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3염기 조합은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뜻하고, 이거랑 상보적인 염기 서열 UGG인 RNA는 뭐라고 해요? 코돈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에다가 코돈이라고 적어주고요. 코돈은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뜻해요. 이 3염기 조합과 ACC와
이 코돈, UGG는 서로 무슨 관계? 상부적인 관계, 상부적인.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 사람, 뭐 원숭이, 개, 고양이 등등 엄청 많은 생물체가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RNA의 이 코돈 UGG가 결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아미노산을 결정하겠지. 이 코돈이, UGG라는 코돈이.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UGG가 결정하는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어떤 종이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는 동일한 유전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삼용기 조합과 코돈을 사용해요. 이 말은 즉슨 거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서 지금의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난 거다라는 내용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DNA로부터 전사 과정을 통해 RNA가 합성되고 RNA로부터 번역 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DNA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세포 구성 성분으로도 쓰이고 형질이 나타나게끔도 해주고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도 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전사라고 쓰자. 전사는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이고 어디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난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번역.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게 번역이고요.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밑에 이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합성된 RNA는 DNA 두 가닥 중에 위쪽 가닥을 이용해 전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가닥과 이 RNA 가닥은 서로 보다 상부적이다. 이 밑에 있는 DNA 가닥과 합성된 RNA 가닥은 상부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DNA 두 가닥은 서로 상부적이겠죠? 그쵸? 자, ACC 삼염기 조합으로부터 만들어진 UGG 코돈이 있고 이 UGG 코돈으로부터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정되죠. DNA TTT라는 삼염기 조합으로부터 RNA AAA라는 코돈이 만들어지고 이 코돈에 알맞는 아미노산 2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아미노산 3, 아미노산 4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아미노산끼리는 서로 연결되는데 이 연결의 이름은 무슨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는 무슨 분자가 하나 나온다? H2O,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아미노산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하나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14쪽 정리한 거고요. 이제 뒷장에 넘어가서 15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제 15쪽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에 대해서 나갈게요. 자, 유전자가 어떤 유전 정보,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이상이 생겨요. 이상이 생기면 이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단백질의 모양도 변형이 되겠죠. 단백질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 이 단백질이 원래 하던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몸의 질병을 유전질환이라고 해요.
정리해보면 유전자 이상,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고요. 특정 효소가 결핍되거나,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특정 효소가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유전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중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라는 질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전 질환이라고 써주자. 유전 질환.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뭐냐? 옆에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라는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질 대사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 뇌, 간, 심장 등의 기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뜻하고, 그 예로는 뭐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게 있어요. 오줌에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게 페닐케톤 요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전 질환 중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역시 유전 질환이므로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겠죠. 원래 이 적혈구는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동그라미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유전자, 그러니까 이 적혈구의 성분으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이 적혈구의 모양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난 모양으로 바뀝니다.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요, 원래 어떤 기능을 하느냐? O2가 뭐죠? 산소예요. 산소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만들어지는 헤모글로빈 단백질도 이상이 생기겠죠.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이상이 생기면 원래 무슨 기능 한다고 했어요? 산소 운반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기관에, 우리 몸 필요한 곳곳에다가 산소를 운반 잘 할 수 없겠죠.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 그 기관은 손상될 수 있고요. 이 난모양 적혈구는요, 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정상적 혈구 같은 경우는 슝슝 잘 통해요. 잘 모세혈관을 이동할 수 있는데 난모양 적혈구로 바뀐다면 이네들이 혈관을 막아버려요. 막으면 이 혈액의 흐름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빈혈도 나타나고 기관도 망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겨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바뀌는 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요. 이 결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어지러운 거,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유전 질환을 뜻해요. 자, 이 난모양 적혈구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선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전사와 번역을 통해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느냐?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DNA 위에 있겠죠. 이 DNA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위치, 여기랑 여기가 헤모글로빈을 약자로 HB 이렇게도 쓰거든요. 헤모글로빈 유전자라고 해보자.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 DNA의 이 위치에 있고요. 이 두 가닥 중에 이 왼쪽 가닥을 가지고 전사와 번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이 왼쪽 가닥, 이 유전자 위에는 3개의 염기쌍씩 3염기 조합이 쭉 무수히 많겠죠. 그쵸? 3염기 조합이 무수히 많은 건 아니고 몇 개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삼염기 조합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이 하나의 삼염기 조합에 이상이 생기면 DNA가 RNA로 전사되었을 때 이 위치에 해당하는 코돈이 변형이 될 테고, 이 코돈이 바뀌면 원래 코돈이 지정하던 아미노산의 종류가 또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겠죠. 그 아미노산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 원래 정상 헤모글로빈의 하나 코돈은 코돈이 아니죠. DNA니까 하나의 삼염기 조합은 CTT예요. 그쵸? 이 CTT로부터 전사가 일어나면 GAA라는 코돈이 만들어지고요. 이 GAA에 해당하는 정상 아미노산이 잘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상태라면 이 CTT이어야 하는 삼염기 조합 중에 가운데 자리 T가 타이민이 A 아데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건 이 세포 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원래 타이민이어야 되는데 아데닌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아데닌으로 바뀌면 전사된 RNA의 이 코돈 서열도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죠. A랑 상부적인 유라실이 가서 결합을 했네요. 원래는 GAA라는 코돈이어야 되는데 GUA라는 코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GAA라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하나 있을 텐데 GUA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하겠죠.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면 원래 정상 헤모글로빈의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남 모양 적혈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DNA의 염기서열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적혈구의 모양을 바꾼다.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면 우리 몸에서 혈관을 막고 또 산소 운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빈혈 증상도 일어나게 하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여기 위에 읽어보면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 중 한 개의 염기, 타이민이 다른 염기, 아데닌으로 바뀜으로써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바뀝니다. 남 모양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신체의 여러 기관을 손상시킨다. 정리됐죠? 자, 밑에 있는 정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은 전사와 번역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건 뭐다? 전사다.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뭐다? 번역이다. 혈관에서 일어나는 건 전사와 번역 중에 전사.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건 번역이죠. 세포질 속에 어떤 세포소기관? 리보솜이라는 세포소기관이 번역을 한다. 2번 전사에 사용된 DNA 가닥의 염기서열은 ACC, TTT, CCG이다. 이 DNA 가닥이 염기서열 어떻게 된다? ACC, TTT, CCG이다. 전사 결과 생성된 RNA 염기서열을 쓰시오. RNA. 얘에 의해서 RNA가 전사를 통해 RNA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A랑 상부적인 거 뭡니까? 뭐예요? U죠, U. RNA니까 C, G, 여기는 G. A, G, C. 이런 RNA 염기서열이 만들어지겠다. 여기 그럼 어떻게 쓰면 돼? U, G, A, G, C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 이 DNA 가닥과 상부적인 DNA 가닥은 뭘까요? DNA. 얘네가 DNA 이중나선이잖아. 상부적인 이 DNA 가닥은 뭘까? A랑 상부적인 DNA 염기는 뭐예요? T죠? G. 여기는 A, G, C.
그래서 DNA 이중나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어떤 가닥을 가지고 전사한 거예요? 이 RNA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왼쪽 가닥을 가지고 전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염기서열으로부터 상부적인 DNA 가닥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전사된 RNA 가닥의 염기서열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학습지 정리한 것들을 복습하면서 이 오늘 배운 내용을 상기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학습지를 그냥 한번 보고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 능력이 절대로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여유를 갖고 학습지를 미리미리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꼭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그냥 개념 정리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적용하는 의미에서 문제집 같은 걸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